4.15 총선을 앞두고 오늘부터 경기 인천 격전지 예비 후보들을 만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각오와 비전을 함께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첫 시간입니다. 인천의 정치 1번지로 불리는 남동갑 더불어민주당 후보이신 맹성규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이 예비 후보를 만나는 첫 시간의 첫 번째 초대 손님입니다. 먼저 단수 추천을 받으셨는데 출마의 변을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일선에서 애를 쓰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 방역, 검역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마스크 배포에 힘을 보태주시는 약사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족은 IMF, 강원 산불처럼 국가적 재난에 힘을 모아 재난 상황을 극복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잘 극복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우리 남동 구민과 지역 당원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중고등학교를 인천에서 나서 인천에서 자라고 성장했습니다. 30년의 공무원 생활과 2년의 의정 생활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남동구를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가 안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리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문제도 적극 나서볼 생각입니다. 저 정치인 맹성규가 지향하는 지향점은 개인이 짊어지고 나갈 어려운 짐을 사회가 나눠 갖고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 높은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아시는 대로 이 지역은 19대, 20대, 당초 이제 박남춘 현재 시장이 의원이었습니다만 2018년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재보궐을 치렀었죠. 그때 초선 의원이 현재 이제 맹성규 의원이 되셨는데 사실 길다면 긴 시간이고 짧다면 짧은 의정 활동 기간이었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좀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우선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높이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된 이후로 매월 마지막 토요일 10시부터 3시까지 민원의 날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여 건의 민원에 대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서로 해결 방안을 찾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높이는 게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남동의 가장 큰 현안인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의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으로의 선정, 예. 그다음에 GTX B노선 사업의 예비 타당성 통과, 그다음에 소래포구 국가어항 사업의 예비 타당성 통과, 그다음에 남동 공단의 스마트 산단 선정 등 지역에서 벌어지는 국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 성과를 냈습니다. 예, 1년 8개월 한 20개월여 간의 성과를 본인 스스로 얘기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제2경인선 시대를 여신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 예. 재보궐선거에서 이제 제2경인선 광역철도의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셨고 당선 이후에 추진을 해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2경인선 철도 사업은 제가 재보궐선거에 나오기 전까지는 개념이 없던 사업입니다. 제가 재보궐선거에 나오면서 기획하고 구상한 사업인데 지금 구로 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광명으로 역을 3개 신설하면서 이전을 합니다. 그 이전되는 차량기지에 저희 철도를 제2경인선을 연결을 하게 됩니다. 한 20km 정도 되는 사업인데요. 예. 보통 국책 사업은 사전 타당성 조사, 그다음에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의 반영, 예비 타당성 조사,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의 절차를 밟게 되는데 시급성을 인정받게 되는 경우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와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의 순서를 바꾸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국토교통부 공무원으로서 30년 공무원 경험을 살려서 예외 규정을 활용해서 제2경인선 철도 사업을 예외 규정을 적용해서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치면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 반영 후 바로 기본 설계에 들어가서 4년 뒤에는 착공을 시킬 예정으로 28년 말이나 29년 초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의정 활동 보고 금지 기간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은 이제 대부분이 지지자들을 모으고 대규모 의정 보고회 사실상의 출정식을 가져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의원님은 좀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동별로 직접 찾아가는 그렇습니다. 뭐 현재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신 것 같네요. 우선 제 지역구의 총 인구는 약 26만 명이고요. 네. 저 유권자 수는 21만 9천 명입니다. 근데 제가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아쉽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분들을 실제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선배님들의 그 의정부회를 다니면서 느낀 것이 의정부회가 소통의 장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홍보의 성격이 많아서 저는 이거는 좀 더 다른 형태로 운영을 해야 해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 그런 생각하에 소규모로 동별로 찾아다니면서 소통할 수 있는 의정부회를 열었고요. 굉장히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치인 맹성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인지 그리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인천 남동갑 후보분들을 저희가 이제 오늘 모시게 됐는데 두 개의 공통 질문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 낙후한 원도심 재생 사업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추진 이 부분을 여쭤보도록 할 텐데 이게 이제 인천의 많은 지역에서 해묵은 과제들로 이제 내려오고 있는 부분인데 어떤 해법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우선 제 지역구인 남동갑은 간석 1동 4동, 9월 134동, 남촌도림 수산동 그리고 신도시 지역인 논현동, 논현고잔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어떤 인천의 어떤 지역 못지않게 도시 재생과 균형 발전이 필요한 지역인데 우선 원도심 지역의 발전 전략으로는 간석 1동, 간석 4동, 9월 1동, 9월 3동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GTX B 노선이 지나는 서울시, 인천시청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새로 입안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을 새로 입안하는 과정에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접목을 시켜서 네. 주거 환경, 교통 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을 하고요. 예. 원도심의 가장 큰 문제인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주차 수요와 주차 면적을 실태 조사를 통해서 시범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한 후에 시범 사업을 선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그것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자, 다음 공통 질문은 교통입니다. 남동갑도 뭐 여타 인천 지역과 마찬가지로 서울을 오가는 분들도 많지만은 인천 시내의 접근성도 좀 쉽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는 지역입니다. 여기와 관련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예, 저는 30년 동안 국토교통부에서 교통 문제를 다루어왔던 교통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예. 몇 가지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과 GTX B 노선을 기반으로 한 기간 노선을 체계적으로 계획대로 발전시킬 생각입니다. 그런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역 급행버스 저희가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 급행버스 노선이 있는데 지난해 제가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정거장 수를 6개에서 8개로 확대를 개편했습니다. 네. 그래서 3월 중순부터 확대 운영이 되는데 우선 정거장 수를 2개 확대해서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였고요. 제 다음 임기 동안에는 지금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노선이 시흥을 거쳐갑니다. 시흥을 거쳐가지 않고 논현동에서 바로 강남으로 갈 수 있는 직행 노선을 신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아울러서 남동구와 인천시와 협의를 해서 교통 환경 체계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가장 탄력적인 정책을 마련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기본 설계에 들어가 있는 월곶 판교선이 있습니다. 네. 그 월곶 판교선의 설계 과정에서 지금 논현역이 급행이 쓰는 역에서 빠져 있는데 네. 급행이 쓰는 역을 추가할 수 있도록 지금 공약을 준비 중에 있고요. 예. 하나 이제 소래 IC 그 논현동 주민들이 바라시고 있는 소래 IC 신설 문제가 있습니다. 소래 IC 신설 문제는 지금 구청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시청으로 전달한 바 있고요. 예. 지금 LH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5월 말에 완료가 되는데요. LH 입장은 용역이 나오면 인천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방향을 정한다고 합니다. 예. 저도 거기에 큰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예. 제가 관련해서 이제 추가 질문 하나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스스로가 이제 30년 교통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도 국토교통부 제2차관까지 지내셨습니다. 교통카드 상용화 또 그리고 평창올림픽 등과 관련돼서 본인의 이제 그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저는 제가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을 다루면서 가장 처리했던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전국 교통카드 호환입니다. 네. 제가 담당 과장일 때 시작을 해서 차관이 돼서 완성시켰던 사업인데 예. 굉장히 국민들한테 호응을 주는 사업이고요. 예.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대통령 공약 사업인 광역 알뜰 교통카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소비자들에게 교통비를 30% 정도 절감해 드리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11개 도시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고 이용객도 당초 계획 예상 인원인 2만 명보다 2배 많은 4만 명이 참여를 해서 대중교통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회가 돼서 강원도 경제부지사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예. 평창올림픽을 지원을 했었는데요. 평창올림픽의 정시성과 안전 확보에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30년 수건 사업이었던 춘천 속초 고속화 사업을 예비 타당성을 통과시켜서 그 사업도 지금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자, 보수가 탈환을 노리고 있는 지역, 진보가 수성을 해야 되는 지역. 2018년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초선 의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찾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당시에 득표율이 제 기억에는 60%가 넘었고 이와의 격차도 거의 3배 가까이 났는데 이것이 이제 남동갑 후보군 중에서는 역대 다 통틀어 봐도 최고 득표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역민들이 이제 한 20여 개월 함께 하시면서 기대감이 더 커지셨을 텐데 21대 이 총선과 관련돼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우선 남동갑의 선거는 보수와 진보 이렇게 진영 논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예. 누가 진정으로 우리 삶의 터전인 남동 발전을 위해 적임자인가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돼서 남동구를 구석구석 다녔습니다. 진정성과 추진력을 가지고 남동구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으리라 자신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역민들이 왜 다시 맹성규를 선택해야 하는가? 이제 재선으로 가는 골목에 쓰셨는데 지역민들이 기대하는 바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본인 스스로도 이제 정책의 연장선에서 욕심도 있으실 텐데 지역민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30년의 공무원 생활과 2년의 국회의원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성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렸던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을 비롯해서 대규모 국책사업, 저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국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민 여러분들께서 지지해 주신다면 그 믿음에 절대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한 3달 조금 더 총선이 남았습니다. 내일은 남동갑의 또 다른 후보를 만나게 될 텐데 멋진 승부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 후보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